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목 아마 놀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계속 상승 외쳤던 제가 4월 한 달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방송 지켜보시죠. 승승장구했던 2023년 주식시장, 적어도 4월에는 긴장과 걱정을 대비해야 한다. 물론 지난 3개월간 계속 오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2월 한 달 동안 3월 초까지 증시가 잠깐 흔들렸었죠. 하지만 제가 1월 6일 아마 그 당시에 방송했었던, 그 다음에 3월에는 주식을 사라, 계속 keep going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이후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는 긴장과 걱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3개월간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었죠. 그런데 이 3개월간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1월, 2월, 3월 어떻게 보면 이 1, 2, 3단계 시기에 증시는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약 3개월간 올해 들어 다우 지수는 플러스 0.6%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는 6.9%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 기간 15.9%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약 3개월간 계속 상승만 했던 시기가 아니죠.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단계 1월 달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 2월에서 3월 초까지는 보시는 그림처럼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월 12일, 13일 근처에서 반등을 시작했던 증시, 4월 6일까지, 4월 7일은 미국의 부활절 기념이라 휴장을 했어요. 때 다시 3단계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1, 2, 3단계를 시기적으로 원인과 이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 1월 2일부터 증시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12월 말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했던 발언인데요. 그 당시 했던 발언의 핵심은 Disinflation has started. Disinflation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발언을 파월 의장도 1월 초에, 그 다음에 1월 FOMC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Disinflation,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물가 하락으로 해석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Disinflation은 물가 상승률 둔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다음에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결국 경제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이 기대감이 바로 증시에 반영이 돼요. 한 달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크게 많이 올랐던 지수는 당연히 채권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였죠. 그래서 1월 상승은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을 반영한 나스닥 지수의 랠리 주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2월에서는요 계속 증시가 한 달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증시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은 2월 3일 금요일 밤에 발표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한 1월 고용지표에 예상치 못했던 강세 때문이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과 다르게 크게 강세를 보이자
앞에서 블라드 총재나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 둔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이 고용지표의 강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이런 걱정, 이 걱정이 그대로 채권금리에 반영되며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죠. 1월에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했던 나스닥이 반대로 2월에는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올랐고, 그에 따라서 채권금리에 민감했던 나스닥 지수는 반대로 1월과는 반대로 하락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이 3단계 시기 3월 초까지도 채권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3월 둘째 주 금요일 갑자기 실리콘밸리 뱅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FDIC 미국의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강제 폐사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SVB 사태, 결국은 금리 인상 이 부담 때문에 SVB가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예금 인출이 러쉬 달려들었고, 이로 인해서 이 문제, 대출 시장의 경색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이 부담을 빠르게 SVB 은행을 폐쇄하면서 이 문제를 일단 퍼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SVB가 폐쇄되면서 대출 시장이 경색되었고, 이 대출 시장 경색은 금리 인상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대출 시장이 완전히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으니 인상 효과를 나타난 거죠. 이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지난 3월 달에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인정을 했고, 그 이전에 블라드 총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었죠. 이렇게 되자 SVB가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지만 오히려 증시는 그때부터 본격 상승을 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SVB 폐쇄, 이 문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겠구나, 5월에 금리 인상이 마감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넘어 7월부터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채권금리가 급락을 했고, 이에 금리에 민감했던 나스닥이 2월에 하락을 뒤로 하고 3월에 크게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간 증시를 요약해보면 결국은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중단이 되면 인하로 넘어갈 것이라는 그 여부에 따라 증시가 오르고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5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5월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패드와치를 통해서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가 왜 좋지 않았는지 이거 숫자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S&P 500 지수에 비해 고평가되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7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 나스닥 기업의 포워드 올해 예상치 어닝 대비 주가 수익 배율, 포워드 PER은 25.4입니다. 반대로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PER은 17.6. 저 차이가 44.8%, 즉 44%까지 나스닥이 지금 S&P 500 대비 고평가되었는데요. 이는 2020년 가을 나스닥 기업들이 난리가 났을 때, 팬데믹 이후 난리가 났을 때 그 차이 48%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스닥 기업들이 현대 주가가 나름 많이 올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2023년 S&P 500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지난 3개월간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증가했는데, 나머지 480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1,700억 달러 상승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대부분은 주로
빅테크를 위주로 한 나스닥 기업이죠. 즉 나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 많이 상승하면서 PER이 높아졌다. 주가가 좀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S&P 500 지수 올해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주가 상승률이 6.9%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애플 시가총액이 2.6조 달러죠. 그런데 애플이 S&P 500 인덱스 6.9%에서 무려 혼자서 1.6%를 감당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씩, 즉 세 개 기업이 S&P 500 인덱스의 상승률 6.9%에서 3.6%를 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런 빅테크를 위주로 한 나스닥 기업들이 조금은 비싸다, 고평가되었구나 라고 충분히 추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3개월간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PER을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 기업 전체 PER은 25.4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빅테크 6개 기업들을 보면 애플은 PER이 27.8, 마이크로소프트는 32.3, 구글은 23.7, 엔비디아 무려 154, 테슬라 46, 메타 25.1.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나스닥 지수보다 구글과 메타를 빼고는 다 현재 고평가되었다는 것이 PER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초에 상승을 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원입니다. 메타나 알파벳, 즉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아마존까지 대규모로 감원을 했습니다. 이 감원을 하면서 빅테크들이 정리해고 등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런 예상이 반영되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이게 전체 지수 상승을 기여했다.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현재 높은 PER에서 이미 빅테크의 감원 등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상승이잖아요. 추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냐? 당연히 금리 인상 중단이겠죠. 금리 인상 중단이 없고 5월 달에 다시 0.25% 추가로 올린다. 그러면 은행 문제가 다시 슬금슬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휴장할 때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 NFP는 지난달에 32만 6천 명 증가해서 23만 6천 명 증가로 소폭 많이 하락했습니다. 소폭이 아니라 약 10만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는 전문가 예상치 20만 명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주 일주일 내내 경기 하강에 대한 걱정으로 주가가 출렁출렁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NFP가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경기 하강 논쟁이 약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미국 증시가 충분히 좋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페드 와치를 보니까 이 NFP가 예상치를 넘어선 것을 5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배팅이 늘었습니다. 지금 붉은 박스를 보시면 일주일 전에 5월은 기존의 금리 동결이다 라고 봤던 확률이 51.6%였는데 당일에는 28.8%로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0.25%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48.4에서 71.2%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드와치까지 감안할 때 예상치를 넘어선 이 난팜 페이롤 그리고 실업률이 0.1% 하락했잖아요. 이것은 경기 하강에 대한 지난주 증시가 출렁했던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그러나 증시는 결국
5월에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걱정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SVB 사태로 인해서 페드가 긴급자금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보면 페드의 유동성 대차대조표가 약 4천억 달러 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주 전에 약 300억 달러 감소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약 7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유동성이 2주일 동안 약 1천억 달러가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금리 인상 걱정은 조금씩 늘어나고 5월 3일 FOMC에서 0.25%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 거기에 페드가 시장에 풀어놨던 유동성 1천억 달러가 감소, 이 감소는 점점 더 강화되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나스닥의 고점 논란, 그리고 페드의 유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고용지표까지 고려할 때 4월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나마 수요일에 3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그날 오후에는 3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월 CPI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우려는 일시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클리브랜드 페드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수요일은 기다려야 하겠지만, 만약에 수요일에 CPI가 거의 플랫이거나 예상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은 낮아진다, 아니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왜? 은행 사태가 왜 일어났었습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리고 그 부담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폐쇄로 인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지역은행들은 다시 한번 대출 강도를, 대출 시장을 조일 수 있고, 당연히 증시는 이에 반응해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1분기 어닝, 이미 1분기에 주가가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어닝이 추가 상승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어쩔 수 없습니다. 5월 3일 FOMC 전까지는 증시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되도록이면 4월에는 증시가 오를 때마다 현금을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언제 사느냐? 4월 말 5월 초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자, 그 생각입니다. 예, 지난 3개월간 결국은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금리 인상 인하까지 연결되는 그 분위기가 증시를 이끌었다 보시면 되죠. 그 3개월간 이제 중단 기대감이 나왔으니 이제는 중단이 될 것이다 라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이 바로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5월 3일 FOMC까지 증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점 보시고요. 일단 먼저 수요일에 CPI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